액션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이 현이 훨씬 우리 피아노 현으로 쓰이는 피아노에 쓰이는 현보다 더 가늘어요. 그래서 그 음색이 이런 돌기가 건반을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이 돌기가 현을 위로 이렇게 튕겨서 소리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액션처럼 우리 그랜드는 피아노는 띠리리 이렇게 리가트를 할 수 있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치면 소리가 안 나요. 띵띵띵띵 이렇게 누르는 듯이 이렇게 쳐주면서 하는 곡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씩은 챈발로 연주에 있죠? 챈발로 곡 많이 FM에서도 나와요. 저는 그 음을 들을 때마다 아차 착각해서 이게 전자오르긴인가 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이제 음방을 부르는 듯한 뭐 현란한 음색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소리의 양은 커요. 대신에 강약이 전달이 안 돼요. 강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음악이라면 포르테도 나오지만 피아니시시모, 피아노 뭐 크진 연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강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악기가 그러죠? 강약이 안 되는 거. 요즘 디지털은 조금 이제 강약도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디지털 악기는 어때요? 디지털 피아노는 강약이 안 되고 그냥 올겐 치듯이 띠띠띠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또 강약도 되는 모양이야. 네. 또 피아노 음색도 그대로 좀 더 살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향이 나오게. 되게 그러면 값이 얼마예요? 한 200만 원 되죠. 150만 원 선쯤 되는가요? 그래도 피아노보다 훨씬 싸네. 비싼 거. 그러니까 뭐 디지털 피아노를 많이 이제 선행하니까 피아노 없지 않나요? 피아노 종이 필요 없지 않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음량이 안 돼요. 대신에 현란한 음색으로 훨씬 더 밝고 명랑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소리의 양은 커요. 그러다가 그 후에 또 클라비코드라는 악기도 들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소리의 양은 적어. 그래서 소수만이 들려는 데서 즐길 수 있는 악기인데 대신에 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 또는 챈발로라는 악기와 클라비코드의 장점을 따서 트롯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낸 게 피아노라는 건데 누가 했는지 보세요. 누구냐? 10페이지에 크리스토퍼 폴이라는 분이 피아노 시험에 반드시 피아노 창시자 누구냐? 누구? 크리스토퍼 폴이 챈발로 제작자예요. 하프시코드 제작자인데 처음으로 피아노 이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의 외형에다가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 1709년에 피아노 언제 만들었느냐도 나올 수 있어요. 1709년에 크리스토퍼 폴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액션을 지금보다 어때요? 훨씬 더 심플하죠? 이렇게 된 것에서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과 같이 됐고 더 발달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피아노. 이렇게 이렇게 지금 훨씬 액션이 간단한데 여기 뭐겠어요? 요게 해보겠죠? 템포겠죠?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나무 뭉치가 때리게 하고 어쩌다가 좀 더 부드럽게 해서 해보고 또 양모를 압축해서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발달하면서 오늘날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창시자 언제 누가 묻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대 보시면은 오늘날 같은 피아노가 되기 위해서 많은 발달 과정이 있었겠는데요. 이런 건 다 이거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이름을 합시코드인데 어떤 피아노와 포르테를 할 수 있는 합시코드였어요. 그러다가 이름이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피아노 포르테. 그러다 이름도 귀찮아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의 풀네임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네? 피아노. 그런데 그 뒤에 보시니까 이제 많은 제작하는 동안의 발달 과정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별로 뭐 우리가 일일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치커링 11페이지에 4 치커링 그랬거든요. 총철곡을 그랬어요. 이 크리스토퍼 폴이 이럴 때도만 해도요. 더 1700년도 1800년도 이럴 때니까 이 철골이 주물이 발달이 안 된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씌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다가 이 핀을 꽂았어요. 핀판에다 꽂고 그러다가 또 아래만 또 반만 철구를 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치커링이라는 분이 우리가 지금 조율을 오래 안 한 피아노 한번 보겠습니다. 도레미파 노래는 칠 수 있을 만큼 소리는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아노를 막 100cm, 80cm 쳐진 피아노를 내가 가서 조율을 하느라고 쫙 끌어올려서 440피츠로 쭉 조율을 해놓으면요. 전혀 음악을 모르시는 엄마들, 아이들조차도 그 피아노를 쳐보면서 소리 좋아졌다, 소리 좋다 하고 느껴요. 누구나 그 말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 장력을 높여줄수록 소리는 어떻다? 밝고 명랑해지고 탄력이 생긴다. 그런데 그 장력을 높여주니까 소리는 훨씬 좋아지는구나. 근데 장력을 높이면 핀이 음을 유지를 못하고 숙어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까지 얘가 더 숙여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철골을 씌우면 어떨까 하고 전체가 다 총 철골을 내게 된 게 누구? 치커링.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려울까? 지금은 다 총철골이죠. 전에는 또 여기만 이렇게 목금을 하다가 여기까지 다 씌웠는데 이 철골이라는 걸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도 좀 한 20-30년 불가됐어요. 이 총철골 다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게 다 주문을 해야 됐고 이랬었는데 이 주물이라는 걸 상상해 보면 여기가 지금 이 핀판에다가 핀판 나무겠죠. 거기다 지금 10mm 두께 철골이 쭉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10mm 두께까지 지금 이 조일핀이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주물을 이제 금형을 떠서 쇠물을 부어서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발달이 안 된 그 시절에는 조건이 뭐냐면 이 핀판과 위에 있는 이 철골과 전혀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 울퉁불퉁하면 요렇게 이건 나무지만 요렇게 붙였을 때 공간이 생기면 조일핀이 공간이 생기고 밀착이 안 되고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떻게 했었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울퉁불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캄프라치 할까? 나무를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얘가 들어가게 이렇게 맞추면 딱 밀착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서 지금 철골이 더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옛날에는 그런 사실까지도 어려웠었나 보다 하고 내가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지금 철골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피아노 발달 과정상 대혁명이다 할 만큼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악기보다도 사실 6개월이라는 걸 버텨낼 수 있고 이러는 게 안 그러면 바이올린이다 첼로다 기타다 어때야 돼요? 사실은 시간 조율을 해야 될 거려? 음이 축축 쳐지니까 날마다 할 때마다 띵띵띵띵 하면서 조율을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음을 강한 장력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대혁명이다 할 만큼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치커링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력을 해요. 총철골.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호킨스가 무슨 피아노? 업라이트.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더 먼저 있었던 거고 그 후에 지역적이면 사이즈 차원에서 이제 어프라이트 피아노가 또 유도가 됐군요. 언제니까 1800년 거의 90년 시차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런 데고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뒷페이지에 라우드, 토마스 라우드의 교차식 현특허그래프. 현을 보시면 이렇게 몸으로 갈수록 짧아지는데 저음으로 갈수록 길어야 되거든. 길다 보니까 이 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야, 더 길어지니까 얘는 저음 쪽은 더 길어져야 되니까 이 누워 보세요. 훨씬 더 길어야 되니까 얘가 이만한 가야 돼. 아니면 이만큼 더 높아져야 돼. 네, 보다 효과적인 면적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요렇게 엇갈리게 해놨어요. 이것도 큰 또 이 아이디어 발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라우드 뭐 했느냐 나와요. 피아노 교차식 현이다. 예, 그 뒷페이지 보시면 누가 죽고 누가 사망하고 어쩌고 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별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현이 이제부터는 조목조목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현의 장력을 움직여서 음률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현에 대한 걸 조목조목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현은 평소에 지금 이거 강철이죠. 강철인데 보통 철사하고는 틀리게 특수한 강철이다. 뭐가 섞인? 망간, 수소, 인, 유황, 철, 동 이런 게 섞인 강철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 조율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해머를 쭉 당겨보면 이 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철사를 여기다 꽂아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지는 않아. 끊어지지 차라리. 근데 쭉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특수한 강철이다. 고탄소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의 조건을 보세요. 실제로 발음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때는 발음체니까 조건이 있겠네요. 균질일 것, 흠이 없을 것, 불순물이 끼지 않을 것, 항장력이 있을 것, 늘어날 수 있을 것, 단면이 진원일 것. 둥그레 모서리가 있고 뭐 거칠거칠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피아노 현으로 잘 쓸 수 있는가 하고 검사하는 방법이 가끔씩은 여러분들 용어가 아시면 나오니까 조금만 찍어봅시다. 보시면 그럼 제가 표기를 못 해드렸네. 잠깐 씁시다. 쓰시면서 잠깐 보세요. 피아노라는 악기가 하프시코드, 챈발로라고 만들어지면서 이런 모양 다 육각형 막 오각형 다이아몬드식 뭐 이렇게 이러다가 지금처럼 이런 피아노들이 있었네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또 한번 쳐다보네요. 네. 자, 피아노가 제대로 학교품이냐 검사하는 방법. 용어를 좀 이해하십시오. 시험 문제에 거론이 돼서 지금 적어봅니다. 사실은. 자, 인장 강도시험. 현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늘어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음높이를 결정해 줄 때 쭉 느리고 줄이고.
얼마나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느 조금 적당히 늘어나는 조건이면 안 되겠지 않냐면 일정량의 움직임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용어를 인정 강도식, 여기 선다형 문제 중에 이런 예문이 자꾸 나와요. 자, 인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세요. 굵기가 달라집니다. 다. 그래서 늘어나는 정도도 다 틀리겠죠. 여기 이제 최고급 이 13번 보면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느냐, 합격품이 230kg까지 늘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현우를 여기다가는 230kg까지 늘어날 수 있지는 않아요. 그거의 반쯤만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지. 그래서 현을 여러분이 당겨보면 쭉 가다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어때야 돼요? 끊어지죠? 그걸 파단점 그럽시다. 그런 것이 이제 한 230kg까지 늘어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한 100, 반 정도까지만 늘어날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우리 외우고 싶을 거 없고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인정 강도시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을 꽂아서 쭉 당겨보면 계속 음이 높아지게 당겨지죠. 어느 정도 가면 끊어지느냐, 파단점이 어디냐 이럴 때 도음 한번 봅시다. 도 할 때 현의 굵기가 이만하고 길이가 이만할 때 장력을 지금 80kg 뒀어요. 그럴 때 도 소리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조율하려고 쭉 당겨보면 쑥 음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도, 레, 미, 도 나와요. 올라가요. 파 가요. 가서 파 어느 정도 갔을 때 탁 끊어져.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마 한참 당겨야 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툭툭 끊어뜨리지 않냐 이거. 또 파까지도 그런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유를 뭐라 그러자? 마진 레티튜드 그러는데, 야 우선 건너가시자. 그 다음에 평타시험. 현을 굵기가 지금 있는데 그걸 망치로 탁 때리면 2분의 1로 압축을 시킬 수는 있겠다. 그래도 파열이 안 되는 거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저쪽 구리로 감아져 있는 동선은 실제로 지금 보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끝에서 끝까지 다 감아지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서부터 감아서 어디까지만 감겨라 요거겠죠. 그러느라고 지금 양쪽을 딱 물려놓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감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선에다 감아놓으면 풀려버릴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요 끝부분을 딱 바늘을 납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양쪽을 탁 때려서. 그래야 이렇게 감아놨을 때 어때요? 딱 밀착이 돼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보면 제가 주문해 온 것들 보면 처음부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런 것들 보면 조금 풀려가지고 현이 좀 풀려 있을 수도 있어 한 가지. 그러면 어떨까요? 소리가 치름하고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풀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딱 압축을 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강한 장력 80kg, 90kg를 당겨놨는데 못 견디는 거 툭 터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균열이 되지 않는 거래야 되겠다. 그런 강철이 돼야 된다. 이거죠. 또 꺾어보는 거예요. 30도, 60도로 해서 6번씩 꺾어도 다시 펴놨어도 쓸만해야 된다. 현을 꽂아가지고 90도를 깎아야 되거든. 그래서 감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 끊어져 버리고 하면 생명이 없지 않냐. 그래서 구부려도 보는 거야. 또 구리는 제대로 된 함량일까 이런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의 재질 검사 조금 용어를 이해하고 계십시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의 장력은, 자, 현은 그래서 실제로 저 한 가닥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현이 지금 피아노가 이렇게 있다면 고음부는 어때요? 짧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점점 누워지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쪽으로 좀 교차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현이 여기는 현이 몇 개? 세 줄이죠. 세 줄씩 돼 있고 여기는 뭐예요? 두 줄이군요. 여기는 또 한 줄이야. 그래서 또 어떤 표현을 하겠느냐? 이쪽은 3선 그러면 되겠네. 예.
여기는 2선, 그 여기는 단선. 오케이. 그래서 되게 우리 저 표현으로 3선, 자 여기를 복선, 여기를 단선. 그러니까 댐퍼도 3선 댐퍼, 복선 댐퍼, 단선 댐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선이 2개고 3개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현이 이제 3개니까 핀도 몇 개 돼야 돼? 조이핀이 3개 박혀요. 3개 박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현이 요 아래에는 여기는 3바퀴 감겨야 돼요. 가서 내려옵니다. 아래에 돌아와서 이 아래에도 지금 현을 걸 수 있도록 히치핀이라는 거예요. 이따 할게요. 그 히치핀인데 히치핀이 딱 외줄로 걸어진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가서 히치핀이 있다면 여기서 요렇게 돌아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다음번 조일핀하고 요렇게 둘이 연결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줄을 끊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2줄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끊어져 이게 끊어졌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요. 뭐 이게 소리 안 나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데 두 현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번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가서 선이 하나뿐이잖아. 그럼 어떡할까? 다음 히치핀을 돌아서 어디로 갈까요? 다음번 하고 또 연결돼 있고. 네? 그러면 또 요거는 요렇게 가서 다음 거 하고 요렇게 두 개. 그러다가 만약에 쭉쭉쭉 가서 마지막인데 요렇게 유턴을 시키는 게 딱 여기까지 유턴이 됐다면 요 하나뿐이 안 남았잖아. 요건 어떡할까? 할 수 없이 꼬다리를 만들어서 꼬다리를 마치 어떤 것처럼 요렇게 이제 꼬다리를 만들어서 히치핀에다 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선이나 단선 유턴이 아니고 다 이렇게 외줄이에요. 그래서 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걸고 조이핀에다 관계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꼭 2줄이 연결되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요즘 나오는 형들의 유턴이에요. 근데 조금 좀 오래된 피아노들 보시면요. 어떤 것도 있냐면 2개는 연결을 시켰어. 근데 하나는 이 다른 음하고 연결하기 깨림직한가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꼬다리 만들었어. 어? 그럼 또 다음 것도 2개는 유턴을 하고 하나는 꼬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메이커 거는 그랜드 피아노인데 또 그랜드도 다 이렇게 유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볼드윈이라는 피아노는 보면 다 외줄이야. 다 외줄.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는 더 귀찮아요. 왜? 다 꼬다리를 만들어서 끼워야 되니까 오히려 허실도 더 많고요. 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저는 최소한 이건 더 귀찮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꼬다리 만드는 것도 보셔야 되고 유턴을 시키는 것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수료하신 분 중에 선생님 어느 학원에 갔는데 현이 끊어져 있더래.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턴했겠지. 만약에 이 현이었다면 이게 끊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개 연결돼 있겠지 하고 이걸 탁 끊었어. 왜냐면 끊어져 있으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빼야 되거든 주인도. 그러니까 성가셔 이게 빼려고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당겨서 어쨌든 밑으로 빠져야 돼 현이. 그러니까 이걸 빼려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딱 끊어버렸어. 이거하고 연결됐겠지요. 끊어놓고 보니까 다시 봐도 또 다른 거 이렇게 뭐 자꾸 안 빠져나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3현이 다 동시에 끊어지고 이 현은 이것과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을 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유턴을 하고 있느냐 외줄이냐 꼭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핀이 유턴을 해서 지금 88건반이 되다 보니까 이 핀이 어때요? 몇 개나 될까요? 88하고 해서 200 뭐 정확하게 몇 개다 하고 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31 높이예요. 이거는 피아노 어프라이트 피아노 중에는 큰 피아노. 조금 낮은 피아노는 121 뭐 UI, 121 U3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높이가 121이라는 얘기야. 또 이쪽 방법 보면 118 CI 그건 뭐예요? 118이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자, 그렇게 높이가 달라지면서 이 현을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삼선이고 복선이 하나 둘 세 개 동선이 있군요. 동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메이커 것 낮은 피아노들 보면은 이 동선이 여기까지도 동선이에요. 어? 여기까지. 그러면 동선이니까 몇 개를 해야 돼? 선이 두 줄 뿐이니까 핀이 좀 모자라네. 예. 또 어떤 메이커 거 보면요 이런 높이인데도 전에 메이커들 B 메이커들 거 여기까지도 다 삼선이에요. 여기서만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핀의 숫자는 다 틀리다. 그랜드 피아노를 보시면요. 복선인 이 동선도 여기는 세 줄이에요. 응? 여기는 지금 우리는 두 줄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삼선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핀의 숫자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230여 개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닥 힘이 지금 얼마다 써져 있네요. 현이 한 가닥 힘이 70 내지 80kg.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장력을 더 좋아해서 어떤 거 90kg라고 자랑을 하는 선전문을 보긴 했는데 이제 그래서 되게 70, 80kg다 80kg. 사랑과의 무게를 지금 당기고. 그래서 전체 230여 개를 전부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70 총 장력은 얼마다? 16톤 내지 20톤이다. 요 언더래 반드시 시험에 꼭 거론을 하더라고요. 진짜 장력이. 그래서 이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게 총 철골이기 때문이에요. 철골로. 원장님 그 유턴을 하게 되면 네. 이쪽의 음을 조율할 때 이쪽 다른 음을 딸려오지 않느냐. 예. 이제 그 걱정이죠. 예. 근데 아까 우리가 현을 이제 타단점이 뭐 230kg까지 늘어나지만 그게 다 늘어날 수는 없지만 그거의 반 정도는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80kg만 딱 되도록 해놨다면 실제로 조율할 때 보면은 쭉 당기면 같은 지금 조율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쭉 당기면 오면 어때요? 더 높아질 수 있잖아. 장력은 어떤다는 얘기야.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그 장력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거예요. 그 여유를 뭐라 그랬느냐? 마진 또는 레티튜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힘의 반 정도까지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 화까지는 더 당겨줄 수 있도록 여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걱정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요 다음 거하고 연결돼 있으면 요거 당기다 보면 요거 딸려가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현 이 음에서도 당겨서도 더 늘어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음을 막 3도 이상 막 더 끌어올리면 당연히 얘는 밀려갑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조일 엉터리 해가지고 이걸 당겨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음도 다음 음도 엉터리가 돼 있어. 딸려갔기 때문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율할 때 그렇게 2도 3도씩 올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늘어날 수 있는 여유 때문에 딸려갈지는 절대 걱정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2도 3도 땡기면은 딸려가긴 해요. 그러니까 심한 장력을 주면서 조율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 얘기는 첫 시간에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16톤, 20톤이다라는 수치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선은 보면 굵기가 다 다르다고 했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굵기가 여러분들 어느 현이 끊어졌다면 반드시 아무 현이나 쓰면 안 되겠죠. 적당한 굵기를 꼭 골라야 된다.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지금 우리 어떤 음이 됩니까? 굵기를 일정한 굵기라면 길이가 길수록 낮은 음이 되고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음이 되겠죠. 실제로 지금 이 굵기를 갖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음이라면 이게 도라고 생각해 보죠. 아래 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된다? 길게 얼마나 길게? 2배.
그래서 그러니까 진동수 딱 2배가 돼. 1대2 비율을 만드는 작업이 돼. 약 2배, 정확하게 2배는 아니에요. 1.875, 975배쯤 되게 2배를 만드는 거예요. 도움인데 더 1옥타브 위에 도를 만들고 싶으면 반으로 짧게 해주면 윗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길이 변화가 지금 길고 짧아지고 굵기도 틀려져요. 그래서 굵기가 어떻게 다르냐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굵어지거든. 그런데 이 굵기가 선 번호를 이거 몇 미리다 하고 매기는 우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굵기는 몇 번 선, 철사도 몇 번 선, 선 번호가 있겠죠. 철사하고 우리는 수치가 반대로 가더라. 자, 12.5번 선이 그 다음에 좀 하나 굵으면 13, 하나 굵으면 13.5. 얼마씩 굵어져? 0.5씩 차이가 나면서 굵기 차이는 또 얼마? 12.5가 0.75mm. 그러면 반 번호 하나 넣을 굵은 선은 0.775. 얼마 차이 납니까? 0.025 차이가 나는구나. 0.025씩 차이가 나는 굵기가 쫙 이렇게 여러 굵기가 있구나.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이 끊어져서 구입을 하러 가겠죠. 구입할 때 몇 미리 주세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몇 번 선 주세요 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그래서 되게 몇 번 선 주세요. 실제로 갈 때도 몇 번 선 가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몇 미리 굵기 찾아서 가라라 라고 내가 표현 안 해. 그래서 몇 번 선이 몇 미리냐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13번 선 쓰세요. 여기 15번 선 쓰세요. 내가 얘기도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야. 시험에서는 몇 번 선이 몇 미리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 어떻게 해? 근데 이걸 다 외우고 있자니 너무 미련해. 그래서 0.025씩 차이 나는구나. 이거 하면 유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17.5번 선이 얼마다? 언더라인 1mm구나. 요거만 배우세요. 어? 그러면 17.5번 선이 1mm구나. 또는 17 2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mm구나. 1mm구나.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 가늘면 어떤 몇 번 선이 돼? 17이 되고요. 더 가늘면 16.5, 16, 15.5 이렇게 되겠죠? 그래. 얘는 17번은 얼마이겠어? 0.025를 빼주면 되겠네. 얼마예요? 0.975. 그럼 얘는 0.950. 얘는 0.925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이거보다 굵으면 얼마? 18. 그 다음은 18.5, 19, 19.5, 20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18번 선이 몇 밀리겠어? 1.025. 여기는 1.050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 저 뒤에 보시면 20까지가 있고 그 다음은 반번호가 아니야. 어떻게 돼? 21, 22, 23, 24 이렇군요. 실제로 우리가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굵기의 선은 있어.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21은 얼마겠어? 그대로 하면 1.025, 1.075, 1.100, 1.125 그 다음에 뭐예요? 1.150이네. 맞나요? 네. 21번이 175네. 뭐 빠졌다. 175. 그러면 요건 얼마? 1.175에서 0.05를 더하면 0.05. 그치요. 0.05. 오케이. 얼마? 0.05니까 225 맞네. 여기까지도 규칙하네요. 그러면 23번 얼마예요? 0.05를 더하면 1.275를 해야 돼. 근데 얼마야? 1.3입니다. 여기가 불규칙. 요 하나는 외우셔야 돼. 1점 그래서 여기가 30이구나. 24는 얼마겠어? 1.32월 해야 되는데 3월 해야 되는데 1.4가 되네. 요 두 개는 어때요? 예, 내가 이런 설명도 안 했었어요.
왜? 쓰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어느 해인가 1.23번 선이 몇 미리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요대로 계속 하다 보면 이거 틀려버리지. 그랬던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내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기 시험 볼 때 계산기 있고 네 계산기 허용해요. 나중에 조율 시간에 오면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막 0.00000 여기 계산해야 돼. 그래서 계산기 필요해요. 스마트폰도 계산. 아 근데 스마트폰은 갖고 가면 안 되지. 계산기 안 되죠. 이렇게 그건 이제 조율 시간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최선이 굵기는 아셔야 돼요. 어? 근데 시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0.875mm가 몇 번 서입니까? 어찌해야 돼? 얼른 써야지. 어? 0.8조 내 몇 번 쓰는지 모르지만 1보다는 어때? 1보다는 가는 거구나. 1번이 뭐야? 1mm가 17.5 이렇게 써졌네 이제. 그럼 1.00이고 그럼 여기서 0.975 0.950 0.925 0.900 0.875 나왔다. 그죠? 그럼 얘가 얼마야? 17 요게 16 요게 15번 선이네. 간단하네.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포기하면 다른 거 다 틀려야 돼.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면 이거 바보야. 그죠? 떨어질 수도 없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 선이 몇 밀이냐?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회원 갈 때쯤 이 회원 가는 법 하느라고 내가 슬쩍 물어보면요. 1mm가 몇 번 선입니까? 그럴 때. 그거는 17번? 또 이러고 있어 다. 어? 17.5번 선. 5번 선. 이걸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 나오느냐? 19번 선이 몇 밀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7.5, 18, 18.5, 19 됐네. 그럼 요거 얼마? 1.025, 1.050, 1.075가 답이겠네. 절대 포기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 보시면은 몇 번이 몇 밀리다는지 알았어.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 여러분들 조율하다가 손을 끊어뜨렸어. 손을 끊어뜨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끊어뜨렸어. 몇 번 손이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몇 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몇 번 손인지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어제 메이커에서 편을 우리는 이 메이커는 이번 여기가 몇 번 선입니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브릿지가 있대. 브릿지 요 까만 선이 돼 있는 부분이고 요 양쪽은 대표로 깎아요. 그래가지고 현이 닿지를 않게 해놨어. 브릿지가 넓이가 3mm, 30mm쯤 되지만 실제로 현과 닿는 면적이 요 까만 선 여기만 닿게 했죠. 도려내버린 이 부분에 보면은 밑에다가 써놨어요. 이렇게. 13, 13.5, 14, 14.5 라고 써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옳지 여기 13번 썼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보이면 돼요. 그런데 가정집에 가보면 컴컴해. 또 도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또 아예 안 써져 있는 메이커도 있어. 안 보여.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굵기가 12.5번 선부터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근데 모든 메이커의 피아노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13번부터 해. 13번부터 여기 12.5 쓰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최고 음부가 몇 번이다? 13번 선이다. 13번 선이다. 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번호 음마다 지금 굵기가 틀린 게 아니고 대개 여기 13번이 여기 써졌다면 이 두 개는 뭐란 얘기예요? 두 선은 13번 선이야. 그러면 같은 굵기인데도 음은 달라야 되니까
뭘 변화를 줬겠어요? 길이가 조금 더 긴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차이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여기가 2번이군요. 그 다음에 13.5, 여기도 2개뿐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14, 그래서 여기 6개네. 그 다음에 여기는 14.5네. 이렇게 굵기가 다 틀려요. 그런데 또 이 메이커는 이랬는데 다른 거 가보면요. 13번이 6개. 13.5는 3개. 14.5는 4개.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설계자 맘이에요. 설계자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굵기 따라서. 그래서 살짝 여기 브릿지 위치가 이 모양새가 어떤 거는 이렇게 완만하죠. 어떤 건 거의 이러다가 이렇게 꺾이고 어떤 건 아예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이를 달리 해야 되니까 그 설계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못 읽겠다 그러면 이제 별 실수 없으려면은 한 4-5개씩 변화를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5개 몇 번 선? 13번 선. 제일 가는 게 13이라고 그랬잖아. 절대 외워야 돼요. 13번 선. 그 다음 4-5개들 13반. 그 다음 4개 14. 그 다음 14반. 됐네요. 되게 유수리 요 높이에 그래요. 여기 4-5개 4개 14반이니까 여기는 15. 15반 16. 그 다음은 16반 17. 그 다음 18 17반 이 몇 미리? 1미리. 어디 있어요? 제일 중앙에. 제일 가운데 중앙에 4, 5, 6, 7개를 몇 번 선? 17.5번 선이구나.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17.5. 그러니까 여기가 17.5 중앙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야? 18. 응? 그 다음은 18.5. 제일 굵은 선이 몇 번 선이다? 지금 18.5번 선. 그러니까 20점, 21, 22 이거는 우리가 현으로 쓰진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동선의 경우 이제 구리에다 감아주잖아. 그러니까 저 밑에 아래 굵은 선 것이 23번, 뭐 24번 선 이런 선을 써요. 근데 우리는 저걸 구리로 감아져 있는 현을 바로 쓰니까 그 굵기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선은 몇 번 선까지다? 18.5. 18.5번 선까지. 18.5번 선. 이게 강선. 강선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현을 가는 것까지 다 배우고 실습도 하시고 나면 지금 끊어뜨리면 제가 갈아드려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현을 다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끊어뜨린 현은 자기가 갈아야 됩니다. 가느라고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선이 필요하잖아. 선이. 선생님 선 좀 주십시오. 몇 번 선 드려요? 78번. 이러고 있다. 무슨 말이야? 건반 번호로 78번 건반이다 이 말이야. 그런 선은 없어요. 그러면 한참 뭐 생각이 나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쉬어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여기는 몇 번 선 좀 써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최소한 줄 사람.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야? 13. 그럼 그 다음에 13반 이러겠죠. 제일 중앙이 17.5. 그 다음은 18, 18.5.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수료하시는 첫날 준비할 사항이 생기네. 뭐가 필요해? 만약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조율을 하는데 실수로 끊어뜨렸어. 너는 가보니까 손이 끊어져 있어. 어째야 돼요? 갈아줘야 되잖아. 뭐가 필요해요? 새 현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갖고 다니셔야죠. 손이 없네? 내일 올게요. 이게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평소에 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서 갖고 다녀야 돼요? 13, 14. 여기가 끊어지겠지, 여기만 끊어지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선 끊어져 있을지 모르는 일이야. 근데 13번 선만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3, 13, 13 쫙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길이가 한 얼마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워낙 여러분들이 끊어뜨리니까 이렇게 막기로 사요. 그래도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제 경우라도 현이 뭐 그래 어디 가면 많이 끊어져요. 학원 피아노. 피아노 학원들 전공하는 아이들 집이나 좀 끊어져 있지. 대개는 저게 끊어지는 거예요. 할 정도다 끊어지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선이 녹슬어 있는 피아노라면 정말 땡기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내일 또 오는 건 정말 미련하잖아. 그래서 하시려도 필요할 때니까 편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조금씩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파시는 것도 그래서 보면은 미터당 얼마 해서 한 5m, 10m 단위로 팔아요. 이렇게 팔아놓고 그런 걸 쭉 사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 몇 번 선 쓰겠다면 그 선만 풀어서 써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m 단위나 5m 단위니까 이렇게 말아놨기 때문에 이제 쓰려면 어때야 돼? 풀잖아요. 쭉 풀면 주르륵 풀려버려요. 그럼 내가 필요한 만큼 끊어서 썼어. 그러면 또 어째야 돼? 다 말아놔야 돼. 근데 저는 좀 덜렁대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그거 말고 있을 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얼른 또 조율해.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 또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 집에 오래 있기가 싫어요. 그냥 얼른 나가야 돼 막. 근데 어떨 때는 막 공부도 그 속에. 실제로 여러분들 가보면요. 누가 전에 외지 저기다 놓고 간 사람, 키플라에 놓고 간 사람 있어요. 어이 수입 잡았다 이럴 수도 있고 나도 잊어버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챙겨야 돼요. 근데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얘 이렇게 막잘 몰아서 저 이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가방에 놓고 나온다. 나중에 보면 막 현들이 다막 일일이 또 다시 들리죠. 그래서 너무 번잡스러워져요. 그래서 딱 정리된 게 그걸 안 가져왔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율 따라면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현은 표시를 갖고 다녀야 돼. 근데 그냥 요 현 거리에 거리에다가 13, 14, 15, 16 뒤쪽은 13반, 14반, 15반, 16 이렇게 해서 쫙 말아놓으면 그것만 딱 풀어서 쓰고 다 쓰면 또 그 번호만 사서 또 말아놓고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다니면 돼. 전에는 내가 이제 막 주문하면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요거 얼마 이렇게 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말고 있긴 이게 또 예산일이 아닌가 귀찮나 봐. 안 해줘. 안 해줘. 아유 좀 말아놓고 파세요. 몇 개만 더 만들어 주세요. 안 해줘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보면 이제 다 이 거리만 따로 사. 현 따로 사. 가지고 이렇게 말아놓는 이런 성의는 있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편하겠구나.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끊어졌을 때 내가 이게 추적해서 몇 번 선 써라 이러면 꽤 대체적인 일인데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좀 더 확실하게는 손에 굵기를 재면 되잖아. 손에 굵기를 재는 거. 이거 뭐예요? 마이크로 미터기. 이거 뭐 했어요? 두께 재는 거. 어디 가면 있을까 이런 거? 철물점? 또 무슨 유리가게? 비닐? 두께가 얼마다 재는 거. 그게 얘도 실제로 이렇게 재보면 (0.90이네) 하고 0.90? 끊어진 현을 재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0.90? 그렇지. 0.90이 몇이야? 15.5번 선이구나. 갈면 보다 정확하긴 하겠죠. 오케이. 그런 방법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미터기 또는 뭐 이렇게 추정해서 쓰든지. 그래서 되게 제대로 정상적이면 꼭 같은 굵기로 바꾸기 해야 돼.
만약에 굵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 음색도 틀려지고 실제로 심하게 다르면요 어떤 문제도 생기거든요. 얘 여기인데 이런 굵기를 여기다 써봐요. 어째야 돼? 음이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왜 파단점이 있기 때문에 쭉 더 땡겨. 굵을수록 어째야 돼? 높은 음을 내려면 땡겨. 더 당겨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음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나쯤 이렇게 차이 나서 굵게 해놓으면 이 햄이 장력이 평소 설계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색도 틀리지만요. 이 아래에 있는 히치핀이 부러져. 우리 여기서 누가 그래놓은 분 있어요. 그치 분명 누가 간다고 갈았는데 그 년이 또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왔더니 히치핀이 부러져. 저도 갈 수 있어요. 히치핀은 갈 수 있다고요? 갈 수 있네요. 수리가 가능해요. 자, 저 히치핀이 부러져 버렸어요. 어떠해야 돼? 사실 이 히치핀은 이렇게 이제 아래로 잠깐 경사지게 꽂으면서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부러져 버리니까 요게 흔들어 이제 조율학원만의 특색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야 뭐 6개월에 한 번이 부지런한 건데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너무 그냥 당기고 하라 되니까 얘가 흔들려요. 응? 그래가지고 얘가 삐딱 흔들흔들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가. 그러니까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게 현이. 그런 거면 할 수 없이 이거 빼버리고 내가 다른 단단한 못 같은 걸 잘라서 여기다 이제 꽂아놓고 안 움직이게 해주면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은 부러졌는데 딱 부러져 버리니까 속에 있는 걸 뺄 수도 없고 거기다 다른 걸 꽂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오기가 있다. 안 되지. 할 수 없이 그 아랫부분에다. 내가 또 드릴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뚫어가지고 또 핀 걸어서 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사정이지 각 가정집에서는 있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같은 피아노라는데도요. 피아노인데도 유난히 핀판은 좋은데 이 쇠는 약한 피아노가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 핀도 부러지고 요도 빠져버리고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질이 진짜 그때 그 같은 메이커라는 안에서도 그 시기적으로 또 틀리구나 하고 느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미터기를 또 쓸 수도 있구나. 상식 반드시 같은 굵기로 써요. 근데 최소한 정말 여의치 못해. 내가 13번 선, 14번 선만 있어. 근데 13.5번이 지금 필요해. 내려올게요 하는 것보다는 어째 그냥 반번 정도는 이용을 하게 돼. 못된 거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느 걸 쓰면 더 유리하게 돼. 13 반인데 13하고 14가 있어. 14. 어떤 걸로 쓰고 싶어요? 14. 자, 14번을 13 반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땡겨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13번은 덜 땡겨도 소리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 본인이 담력에 의해서 저는 학원에서 하도 끊어뜨리는데 높은 것보다는 어떤 걸로 가는 걸로 대처를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같은 굵기로 써줘라가 기본이죠. 자, 동선은 안 가져. 좋아요. 그런데 동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메이커마다 얘가 이것이 14.5, 15번일 수도 있고 15.5번일 수도 있잖아. 굵기가 각 피아노에 따라서. 그래서 굵기나 길이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똑같진 않아. 근데 이 강선 쪽은 내가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만 끊어서 잘라서 쓰면 돼.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그런데 동선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굵기가 지금 다 틀리고 길이도 어때요? 다 틀려요. 메이커마다. 모델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끊어졌다 해도 길이나 굵기 또 내가 동선을 만들 수도 없잖아. 사와야 돼. 맞춰야 돼. 근데 파시는 분도 다 일일이 만들어 놓고 그
그 모델마다 만들어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을. 그래서 어떻게 주문하느냐. 3일 WG9에 만약에 이거라면 건반 번호를 씌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26번이군요. 여기가 27, 28, 29예요. 그러니까 얘가 26번이야. 건반 번호가 건반 번호. 26에서도 선이 두 개잖아. 근데 굵기야 어떨까? 굵기야 달라야 돼? 한 음이니까 같은데 길이는 어때요? 경사가 틀리잖아. 길이는 틀려. 응? 그래서 이것도 26번에서도 이 안쪽 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니까 26A, 26B라고 표현해요. A선이 더 길겠네요. B선보다. 그죠? 그래서 B선을 A선에다 걸면 선이 짧아지고 A선을 B선에다 걸면 이렇게 여기가 걸려버려서 걸어지지가 않아. 당연히 안 돼. 꼭 명심해야 될 게 A선은 A선에다, B선은 B선에다. 그러니까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메이커, 모델 번호, 건반 번호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문할 때 혹시 뭐 서툴러서 어쩌면 이제 이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또 A선이 B선이 여러분들이 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긴 게 뭐예요? A선. 짧은 게 B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동선을 보시면 반드시 가서 맞춰야 되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모델이 이런 것처럼 선명한 거면은 부르면 본인들이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27 A선 만들자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만들자 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한 거고 한 거군요. 자 이거 지금 맞춰온 거예요. 제가 엊그제 지금 쫙 끊어진 거 주문해서 불러다가 사왔는데 15만 원어치 샀어요. 15만 원 좀. 자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여기 몇 밀리냐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아져 있는 길이가 몇 밀리 감아져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가 여기서 다 감아져 있는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적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거나.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는 빅메이커들 그러면 끊어진 현을 어찌해야 돼? 갖다 줘야 돼. 또는 불러줘야 돼. 그리고 전체 이 굵기가 얼마냐 이걸 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빅메이커 거였어. 현이 끊어져 있어. 그럼 버리지 말고 어찌해야 돼? 그걸 갖고 가셔야 돼. 또 가기 싫으면 재서라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디를 재야 돼? 여기. A선하고 B선도 이 길이가 차이 나요. A선하고 B선은 1cm 차이 나. 여기 감아져 있는 여기 거리도. 그러니까 여기 얼마? 120 되게 120, 13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감아져 있는 길이가 얼마인가 재세요. 그 다음에 감겨서 생긴 이 굵기가 얼마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마이크로미터가 쳐서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 굵기를 얼마 해서 풀어.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 요즘은 보니까 이제 뭐 택배가 워낙 발달되니까 택배비만 추가해주면 전화로도 물건이 주문이 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따로 재야 되지 않나요? 여기 안쪽도 길이 여기는 여기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니까 여기 이 굵기는 필요 없어요. 안 불러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굵기가 이거니까 어떤 선을 쓰겠다 이렇게. 동선 강철을 굵기는 상관없어.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이 굵기가 얼마냐인데 그래서 요렇게 이쪽 곡선 쪽은요 원가가 6,000원. 이쪽 단선 쪽은 두 겹씩 세 겹씩 감는 거야 또. 여기다 또 한 번 더 감아야. 그러느라고 값이 또 달라지겠죠. 8,000원 내지 10,000원이 여러분 원가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집에 가면 동선은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째야 돼? 얼마 주고 갈아준다. 복순 다좀 틀리고.
강산하고 또 틀리겠죠. 이건 당장 일단 원가가 6,000원인데. 그래서 되게 3만 원. 그리고 또 출장비 따로 받고 뭐 이런 건 요령이야. 아이 다른 사람들도 막 비싸더구만. 뭘 하다못해 저 에어컨만 하나 고칠래도 보일러만 고칠래도 그래. 뭐 그러는데 내 국만 안 고쳐요. 옳지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어? 전에 같으면 좀 깎아줘요. 뭘 그걸 받으세요.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아. 그렇지.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최소한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선의 경우는 여기는 그래서 선을 연습하실 때도 끊어뜨리면 내가 한 말 안 해요. 당연히 끊어뜨려. 그러니까 얼른 가. 또 내가 선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쑥쑥 갈아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동선의 경우는 어째야 돼? 맞춰와야 되고 사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뜨리면 어째야 돼? 물어내야 돼. 벌금이야. 당장. 근데 이제 연습용 피아노 이전은 제가 부담을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전체 조율실 가세요. 그러게 됩니다 이제. 또 여러분 빨리 전체 조율실 가서 연습하고 싶잖아. 근데 부담은 있어. 동선을 끊어뜨리면 어쩐다? 물어내야 돼. 벌금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모양이. 근데요. 좀 내봐야 정신 더 집중을 하고 더 빨리요.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에 빨리 알아야지 하고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벌금을 내시고 여러분 신고를 저한테 자신을 정말 하셔야 돼. 다 알아요. 누가 끊었지. 습작하시는 분이 있거든. 네, 다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응징을 해요. 자, 그래서 굵게. 예. 어떤 조선님은 편을 가게 되면 원래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묶어서 쓰는 게 낫다고 보시죠. 강산도. 예. 이제 그래서 동선의 경우는 당장에 내일 맞춰야 되니까 최소한 2, 3일이 필요하잖아. 오늘 꼭 써야 되고 오늘 또 해야 되고 있어. 우리가 이때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선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여기도 있을 거다. 여기도 보면 요거 어때요? 이렇게 지금 매듭이 있잖아. 예, 매듭. 이렇게 매듭을 이었어요. 지금 누가 연습하느라고 잘 해놨어 지금. 잘했다고 내가 칭찬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어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야. 지금 말씀대로 같은 재질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새 걸로 새로 바꿔 끼워봐요. 똑같은 음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어서. 근데 또 이어주는 솜씨가 따라서 또 어째 돼? 달라. 솜씨에 따라서도 또 소리가 징되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거는 모양새도 그렇고 새 걸로 바꿔 끼우는 게 원칙이고, 자 급하다 또는 뭐 교회 같은데 봉사해야 내가 그런데 끊어져 있어 그러면 또 뭐 이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다 이으실 거예요. 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되게 끊어지면 어디가 끊어져? 여기가 끊어져. 만약에 중간이 끊어지거나 아래가 끊어지거나 하면 그건 그야말로 폐품이야 이제. 근데 되게 이쪽이 끊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저렇게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로 선이 필요하죠. 이만큼이. 그럴 때 이 굵기보다 똑같거나 가누면 절대 가나 많아요. 똑같아도 약해요. 이 선보다 한 번호 내지 두 번호 굵으리. 그럼 얼마 굵어야 돼? 0.05mm 내외의 굵기. 너무 차이 나도 또 거기에 딸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꼭 한 번호 내지 두 번호 굵으면은 이만큼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몇 번 선? 뭐 21번, 22번, 뭐 23번이에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고리를 또 만들어.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나중에 해보실 거예요. 고리하고 고리하고 끼워 넣어. 끼워 넣어. 나비물. 이건 죽어도 안 풀리는 거. 그래서 쫙 꽂아서 이제 해놓으면 되는데
해보세요. 해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다 해보면 이렇게 높은 피아노는요 장력이 조금 더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쭉 당기면 제음까지도 나와 다 이어져. 근데 저 낮은 피아노, 콘솔이 낮은 피아노들은요 훨씬 장력이 더 세요. 더 조금 더 강해요. 그런데다가 그 굵기를 가지고 그대로 해서 당기면요 잘하면 제음이 나와. 근데 처음엔 조금만 당기면 풀어져. 나가.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저 낮은 피아노는 안 이어요. 무조건 바꿔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어져 있는 게 있어요. 덜어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만약에 이거라면 세 번째면 26, 25, 24번이군요. 이게 끊어졌어. 그러면 이 끊어진 이 현을 그대로 쓰면은 위험해. 잘 안 나와. 음이 안 나와. 그래서 안 하려고 들어. 근데 마침 끊어져 있었는데 이 굵기의 선이 끊어진 게 있었어. 내가 안 쓰고 그냥 뒀던 그 위에 선이 끊어진 선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요 아래 선에다가 끼우면 장력을 어때야 돼? 좀 덜 당겨도 낮은 음이니까 좀 덜 당겨도 나오잖아. 그래서 위에 게 끊어진 현이 쓸만한 게 있다면 그 아래 선에다 해서 잠깐 이용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면 그렇지는 않잖아. 어느 집은 현이 끊어져서 그 현뿐이잖아. 근데 그걸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낮은 콘솔형은 제 경험상 잘 안 나와요. 거기까지 끌어당기면 그냥 콕 나가요. 나가버려. 그래서 그냥 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걸로? 새 걸로 바꿔라. 아이고 그 땡길 때 그 스트레스가 말을 못해요. 나갈 것 같아. 어? 그래서 차라리 새 걸로 갈아버리는 것이 신상이 편하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갈아서 이 교환해서 이어서 해줄 수 있으면 2만 원만 받으세요. 새 현으로 바꿔준다. 3만 원 이상 출장비도 더 받으세요. 이렇게. 예. 현에는 이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별 무리 없어요. 꼭 굵기를 알고 계시자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목골 철골. 자, 목골은 별 문제 없어요. 강하게 그 장력을 견뎌내려니까 모든 피아노 두께도 어때요 지금? 두껍죠? 저게 한 겹만 하면은 휘기가 쉬워. 그래서 이런 두께만 해도 벌써 아마 10겹은 모아서 한 겹을 만든 거예요. 한 통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집성판들입니다. 그래서 어프라이트 피아노는 보면 지주가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뒤쪽이 판판이 있고 이렇게 지주가 5개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주 그리고 여기 상행목 뭐 하행목 별거 아니에요. 그랜드는 어떨까? 그랜드 모양은 어떨까? 그랜드는 이제 저것처럼 이렇게 커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런 커브를 림이라고 한다가 써져 있네. 림.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어. 목골은 뭐 장력을 펴주는 지주가 이제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겠죠. 자, 철골이 중요한. 철골. 자, 보세요. 철골이 누가 만들었다? 총철골? 피커링이. 그래서 반철골에다가 총철골로 됐군요. 그래서 철골의 두께는 되게 한 10mm 두께인데 그래서 뭐 150kg다. 어때 보자. 어프라이트가 얼마예요? 85kg고 그랜드가 150kg다. 언더라인이 무슨? 이거 시험문에 잠깐 나올 때 17페이지 아래 두께가 10mm고 얼마예요? 어프라이트는 85kg, 그랜드는 150kg 이상이래. 그래서 피아노가 어때서 무거워? 철골 때문에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반드시 운반비가 따로 별도야. 그죠? 더더구나 2층, 3층, 5층이면 어때야 돼? 층당 10,000원. 그럼 만약에 여기 5층에서 다른 집에 10층으로 이사가면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비용은 좀 다른가? 그렇지만 만약에 계단이 엘리베이터 없는 층이면요. 여기 5층에서 여기 5층이면 얼마 받아요? 15만 원?
그렇게 되나? 여기서 내려가니까 5만 원이네. 여기서 올라가니까 10만 원. 또 기본 10? 요즘 10만 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우마비가. 근데 그거 안 줄 수 없어. 그거 운반하는 거 보고 계시면 안 줄 수 없다고 느껴야 돼. 하여튼 보면 다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또 얼마나 위험한지 어때요? 허리 다치고 뭐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드는 요령도 있어서 그냥 있어요. 그분들은 또 가뿐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매달리면 아마 10명이 들어도 계단 못 올라와요. 못 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분들한테 매게.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지. 그런데 이 철골에서 중요한 거는 이 총 철골에서 장력을 높여주는 큰 역할을 하는 거 이외에 음향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상부 브릿지 그래프. 이게 뭔가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게 브릿지라고 그랬잖아요. 브릿지는 달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교량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음의 전달을 현의 소리를 향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브릿지다.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상부 브릿지. 상부 브릿지. 자, 모양을 보세요. 요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요 튀어나오면서 요렇게 지금 돼 있고 교차식이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여기도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브릿지. 예, 이것도 상부 브릿지예요. 그래서 고음부용, 저음부용 브릿지가 지금 분리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 상부 브릿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역할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도 또 편해요. 자, 요렇게 튀어나와서 요렇게 돼 있구나. 요게 뾰족하면 이 피아노 큰일 나. 그래서 둥글게 모서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유난히 잘 끊어진 피아노 있어요. 저기가 뭔가 모서리가 있는 거야. 또 거기가 자국이 생겨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절대 여기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이 튀어나온 게 얼마 정도나 있나요? 17mm 그랬어. 노노노. 10mm. 10mm 정도. 고음부가 저음부가 지금 17mm야. 자, 여기가 10mm. 10mm 정도 튀어나와 있어. 10mm면 1cm네. 1cm쯤 되겠군요. 좋아요. 10mm 튀어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조일핀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군요. 이렇게 박혀 있어. 현이 몇 바퀴 감겨 있어요? 세 바퀴 감겨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프레임하고 이 간격이 잠깐 있어요. 한 3mm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갈 때 그 프레임에 딱 맞아지면 안 돼요. 3mm 여유가 있을 동안 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긴 현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때요?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밀착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튀어나와 있지만 여기가 지금 향판이 이렇게 있어요. 향판이.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브릿지가 이렇게 있겠군요. 브릿지가 있어가지고 이 브릿지를 향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밀착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머가 가서 현을 탕 때리면 소리가 어디가 나느냐, 어디가 진동을 하느냐. 자,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 어디? 여기가 딱 밀착이 돼서 불전이 됐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현의 길이는 지금 길수록 어떻고 짧을수록 저음이라 고음이다 이러잖아.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브릿지에도 지금 핀이 2개예요. 1핀, 2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 길이는 여기서 여기지만 실제로 해머가 때려서 소리를 내주는 진동하는 부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브릿지에서도 여기까지. 브릿지 제 1핀까지. 여기만 진동을 한다. 만약에 철사오리가 이렇게 빨렸죠. 이렇게 길게 묶어놨어. 이거 탁 튕기면 전체가 오르지. 근데 모퉁이를 딱 한 모퉁이 묶어놓고 튕기면 여기다 탄력 있게 탁 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동을 더 명확하게 하라고 진동 부위를 설정해요. 그래서
굴절을 꼭 시키는구나. 굴절을. 상부 브릿지가 있는 이유. 굴절을 시킨다. 굴절을 다른 용어로 베어링 시험에 나옵니다. 뭐 하려고? 발음대 확정하자. 발음대. 발음대가 어디냐? 발음대가 어디에? 상부 브릿지에서 어디까지? 아래는 진짜 브릿지의 제 1편. 어? 여기까지가 뭐다? 발음대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지를 꽂을 때도 어디다 꽂아야 돼? 이 발음대에다 꽂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든지 안 나든지 하는 거야. 발음대에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발음 고음으로 갈수록 발음대가 좁아지고 저음으로 갈수록 발음대가 넓어진다. 어? 명확한 진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음부는 브릿지가 높이가 어때요? 조금 더 높군요. 얼마? 17mm. 왜 높아야 되느냐 시험에 나왔었어요. 왜 그럴까? 진동하는 폭이 있다. 진동한 폭이 좀 겹쳐야 돼서? 오케이. 겹쳐야 되니까. 여기가 교차를 해야 되잖아. 똑같은 높이면 어떻게 돼? 이 현안, 이쪽 현하고 다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조금 어떤 면은요, 강하게 치는 피아노들 보면은요, 치는 사람들 보면 이 현이 아차면 이 현하고 할 수도 있어요. 차이 때문에. 그만큼 여유를 둬야 돼.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얼마? 17mm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굴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노를 조율을 해보면은 쭉 이제 해머를 당겨 봅니다. 당기면 어느 피아노에서 보면은 땅땅땅땅 때리면서 이렇게 당겨 보면 음이 안 변해. 똑같아. 응? 이상하다. 당기는데도 안 변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휙 하고 변해. 내려갈 때도 넘겨서 내려올 때도 밀면 땅땅땅 밀고 있어도 소리가 안 변해. 똑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후루룩 변하고 해놨어도 나중에 조금 쳐보면 더 주룩 나중에 더 떨어져. 이유가 뭐냐? 이 굴절 때문이다. 자, 선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 저항이 없다면 당기면 어때요? 균등하게 늘어나겠지. 균등하게. 근데 우리 지금 조건이 그렇진 않잖아. 벌써 내가 해머를 당기는 건 여기서 당긴단 말이야. 이걸 담아. 그런데 벌써 저항을 어디서 받아? 여기서 받고 핀에서 받겠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쭉 당기면 쭉 미끄러져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원칙 좋은 피아노야. 근데 이 굴절이 너무 심하면 안 딸려 올라갈 거 아니야. 응? 안 딸려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 굴절이 많을수록 소리는 명쾌하게 날 거야. 진동을 제대로 해줄 거예요. 이 진동이 제대로 굴절이 안 돼 있으면요, 소리가 땅 때리면 띵 해야 되는데 짠 하는 피아노 굴절이 안 좋아. 응?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이 굴절이 그래서 심하게 해줄수록 소리는 명확할 수 있어. 근데 조율을 하느라고 땡기면 여기가 굴절이 심하니까 땡기고 있으면 어디만 늘어나? 여기만 늘어나. 그러다가 이제 얘가 힘이 다 차면 딸려가겠죠. 딸려 올라가고 여기서도 그때야 딸려 올라가. 그래서 실제로 땡기는 사람에 따라서 이 늘어날 이게 또 틀려요. 똑같은 자세 제가 한 사람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이 땡기는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죠. 각도나 그 힘이나 뭐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어떨 때 웃어요. 그렇지. 내가 테니스를 지금 열심히 3년째 5년째 레슨을 받고 있어도
날마다 뭐가 틀리고 날마다 야단을 맞고 그렇지. 내가 이제 그러고 이해를 해요. 어? 사실은 조율은 근데 테니스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 그럼 그냥 어렵다고 뭐 하는 사람 보면 나 기대로도 안 돼. 그런 노력도 없이 뭘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아유. 자, 그런데 쭉 딸려올 수 있도록 쑥 당기지. 근데 당기는 힘이 여기다 두고 그냥 이것만 이러는 사람, 뭐 어쩌는 사람에서 똑같이 당기고 있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쭉 피아노 탓도 있고 사람 탓도 있고 당기는 게.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쑥 당겨서 소리가 쭉 이렇게 변하게. 맥놀이가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변해야 돼. 근데 똑같이 3번, 4번 치고 있어도 소리가 똑같아도 이걸 안 당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천천히 가라. 많이 가면 금방 변하니까. 이러거든요. 쭉 당기면서 소리가 맥놀이가 띠리리리리리 하고 딴딴딴딴 다 변하도록 쭉 당기면 요게 쭉 딸려가야 돼. 근데 피아노 어떤 피아노 보면 같은 피아노라도 좀 저쪽에 이 굴절이 심해. 그래서 이 잘 안 딸려. 이런 피아노는 당겨서만 놔야 돼. 내려서 놓으면 또 후루후루 자꾸 변해. 그러니까 피아노마다 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또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넘어가서 내려오면서 찾아라 연습이지만 쭉 당길 때 안 딸려가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건 여기서 지금 안 옮겨지고 있구나. 조금 힘을 줘서 쑥 당겨보자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때리는 힘을 때렸을 때 실제로 또 음이 자꾸 아까는 맞았었는데 변해요. 틀려졌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이제 당겨놨을 때 내가 원하는 소리는 소리 나는 건 여기만 났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지금 맞춰놨어. 근데 실제로 여기의 파트, 여기 파트, 여기 파트의 장력이 어떨 수 있다? 틀릴 수 있죠. 늘어나는 정도가 틀리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80kg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왔어 지금. 근데 여기는 얼마일 수 있어? 80.05일 수도 있고 이게 장력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좀 모자랄 수 있어. 근데 이제 자꾸 땅땅땅땅 때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균등하게 지들끼리 또 이제 균형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력이 바뀌니까 뭐가 생겨? 또 맥놀이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는 그걸 막으려면 이걸 좀 때리는 걸 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조금은 강하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조율할 때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살 등치가 크신 분들이 더해.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어떤 게 세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들은 사람은요. 나중에는 손이 오그라들지도 못해. 그 방에 들어가면 뭐 머리가 터지겠어요. 손 안 아프세요? 아파요. 근데 강하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제적으로 해야 돼. 저도 옛날에 조율 연습이 너무 신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손이 지금 분들은 여기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이 연습할 때 이게 아파서 이거 때리지를 못해요. 근데 연습을 하고 싶어. 막 붕대로 감고 가지를 감고 이러면서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 그런 거 사람 못 봤어. 근데 좀 아파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좀 강한 타인을 다른 표현으로 시험에도 나오네요. 테스트 블로우를 하라. 테스트 블로우를 인색하면 안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은 강한 듯한 타인이 필요한데 우선 내가 귀가 아파버리고 손이 아프고 전체를 다 못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하시되 가서 조율하면서 보통 타인으로 하시다가 내려오면서 원하는 소리 나올 때쯤 무렵부터 어때야 돼? 조금 강하게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해주면서도 아이고 이거 전혀 안 되네. 나왔다 하면은 하고 강한 듯이 한두 번 스타카토 형식 그냥 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서 끝까지 확인이 돼야 돼. 있다, 변했다, 아니구나, 맞았구나, 여태 똑같구나. 어?
하고 꾹꾹 확인해. 이러시면서 하는 것이 이런 굴절 때문에 그 장력이 다 균등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상하게 당겨봐도 안 변하고 있구나. 지금 안 달려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베어링 핀 그래프 두 번째. 고음부는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굴절을 이렇게 딱 시키면 돼. 그냥 밑으로 굴절이 되면 되는데 저음부 보세요. 어때야 돼?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을 시켜놔도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되니까 굴절이 시원찮아. 그래서 여기에는 뭘 꽂아놨어? 이렇게. 핀을 하나씩 달아놨구나. 그래서 저걸 뭐라고 그랬어요? 베어링 핀 그랬군요. 베어링 핀을 통과해서 여기 보시면 베어링 핀을 통과해서 조일핀에다 감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준 거야. 그래서 자 굴절에도 고음부는 밑으로 꺾어주면 돼. 그래서 상하 굴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군요. 다운 베어링. 근데 저음부는 어떻게 되었어? 방향을 틀어서 꺾었어. 그래서 좌우 굴절, 사이드 베어링. 시키는구나. 용어를 좀 잠깐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이제 현 또 브릿지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동선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생겨. 히치핀에다 꼬다리를 걸어주고 조일핀에다 꽂아서 세 바퀴만 감아서 팽팽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뭐야? 베어링 핀을 돌아서 꽂아줘서 줘야 되겠구나. 베어링 핀에 꼭 통과를 하게 걸어놓고 팽팽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사이드 베어링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히치핀 나오네요. 아래 여러 번 했죠. 현에 장을 강한 80kg의 힘을 버텨주려니까 경사지게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이게 상할 일은 없죠. 가정집에서는. 그래서 히치핀 또는 플레이트 핀이라고도 하자. 자, 또 하나 건너뛰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누름새 먼저 할게요. 누름새, 요거 시험에 나와요. 누름새 또는 프레셔바 그랬군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요거 왜 제가 영어를 자꾸 쓰느냐면 여러분 시험에는 누름새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프레셔바 라고 나와요. 전에는 프레셔바도 한글로 쓰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예 프레셔바 이렇게 원명으로 그러니까 하는 일 뭐 어쩌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프레셔바. 바가 막대기란 얘기 아니에요? 프레스 눌러주는 이구나 하고 요거 누름새. 저음부에는 없어요. 저음부는 손도 굵고 사이드 베어링으로 충분하구나 했나봐. 근데 이쪽은 위에서 한 번 더 눌러줘라 이 말이야. 굴절을 시켰는데 미흡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더 한 번 굴절시켜. 누름새, 프레셔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풀릴 일은 전혀 없어요. 아마 이 드라이브를 못 풀어요. 더 큰 것 또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조이고 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풀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고샵이든지 리빌딩 한다면 이거 풀고 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어요. 누름새인데 요게 이제 저 밑을 눌러주고 있고 현을 눌러주고 이렇게 또 여기 또 눌러주고 굴절을 또 시켰는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생겨. 현을 갈 일이 생겼어. 어째야 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면 누름새 위로 갈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현을 어떻게 해야 돼? 누름새 밑으로 끼워 넣어서 조일핀에다 꽂고 세 바퀴 돌려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누름새 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서 아그라프 그랬군요. 아그라프는 뭐냐면요. 그랜드 피아노에만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에 46페이지
36